소주 한 잔만큼 기울어진 백수들의 삐딱한 토크 16.9도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16.9도의 시선 8화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패널들 함께합니다. 자, 인사하시죠. 야, 일주일 만에 오디오 물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몬디 씨부터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문디입니다. 인사하는 거였구나. 네, 도꼬 씨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독고선입니다. 네, 빠노 씨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 칸 스테파노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오시네요. 매주 좋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7화에서는 꿈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루시드 드림에 네.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너무 해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목이 아직도 아파요. 일주일 내내 아프네요 목이. 일주일 이야기 너무 동안 많이 해서. 일주일 동안 루시드 드림 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꿈일기 몰라요. 썼잖아요. 꿈일기. 네. 한번 좀 읽어주세요. 소주 한 잔만. 네, 네. 좋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드립 쓰지 말라고. 오늘 꿈 2부 그러니까 8화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요. 사실 루시드 드림은 좀 특수한 꿈이잖아요. 약간 그쵸. 좀 맞아요. 뭐랄까 유사과학 같고 그쵸. 네. 약간 좀 흥미거리로 들을 수 있는 거였다면 이번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라고 네.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근데 꿈이라는 단어가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 꿈이 우리 잘 때 꾸는 꿈도 있고 뭔가 이상이나 막 되고 싶은 뭐 장래희망 이런 거 장래희망 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영어도 똑같아요. 드림. 드림, 네. 아이드림 아이 드림 그죠? 맞나요? 아이 자동사 아니야? 몰라. 저 몰라가지고. 빨리 드림도 넘어가. 드림도 드림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드림이 꿈꾸다라는 동사도 있고 네. 아니면 꿈이라는 어떤 명사형 표현도 있고 근데 그게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이제 그 뭐지? 꿈이 꾸다에서 나온 명사형이잖아요. 그죠? 막 동종 그쵸, 목적으로 그러겠죠. 그러나? 그죠. 잠을 자다. 네. 뭐 꿈을 꾸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아니라 그 꿈이라는 단어가 잘 때 꾸는 꿈도 있고 내가 뭔가 그리는 이상향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영어에서도 똑같이 쓰인다는 거죠. 그치. 네. 근데 저 찾아보니까 스페인어도 그러고 독일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러고 만국 공통이더라. 네. 근데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좀 달라요. 그래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꿈 몽자가 있어서 그건 이제 꿈만 말하는 그냥 꾸는 꿈이랑 장래희망 꿈이랑 다른 거죠. 네. 그거는 뭐 중국에서만. 발알희 뭐 이런 걸 쓰겠죠. 거기 네. 뭐 음. 한자 문화권은 다르고 근데 이제 한자 문화권이 아닌 뭐라 그래야지? 뭐 표음 문자라 그러나? 근데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우리도 한자. 근데 쓰는. 꿈은 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글이지. 꿈은 한글이니까. 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뭐 안 나와요.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 유래가 유래가 안 나와. 그러게 왜일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 내가 워너비를 뜻하는 꿈이랑 내가 실제로 아까 우리가 정신작용 네, 잘 때. 사용하는 네. 꿈이랑 그 용어 표현이 네. 표현 문자나 영미권 라틴 이쪽은 네. 다 똑같이 쓴다.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꿈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꿀 수, 그러니까 뭐든 꿀 수 있잖아요. 사실 네. 꿈이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 뭐든 꿀 수 있는데 내가 쓰레기 같은 거를 꾸고 싶진 않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걸 꾸고 하고 네. 싶어 하겠지. 음. 그런 의미에서 다들 그렇게 조상 뭐 인간이 생각하는 게 다 거기여서 그니까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꿈이 바라는 건데 터무니없는 것.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라 할 때도 꿈을 꾸잖아요. 꿈을 쓰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래요? 영어였나 스페인어였나 아무튼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더라고요. 이거 좀 흥미롭다. 되게 바라는 거긴 한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또 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꿈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그게. 신기하긴 한데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나와요. 논문 사이트를 엄청 뒤졌는데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이거 그럼 나중에 도꼬 씨가 연구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공대생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몬디 씨가 하신 다음에. 근데 몬디 씨는 뭐 사실 그거 말고 다른 거 연구해 오셨잖아요 오늘. 그렇죠. 오늘 또 약간 거창하시던데? 아니요.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제가 한번 그 꿈을 제 여자친구가 이제 심리학과다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틈새 자랑. 네. 정신분석학에서 꿈을 좀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온 어떤 꿈하면 대표적인 인물 있잖아요. 꿈 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꿈의 해석. 네,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쓴 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 중에 하나인 프로이트. 프로이트 아저씨. 프로이트가 어떻게 꿈을 좀 해석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뭐 깊게는 알아보진 못했고 깊게 알아보면 저희가 못하게 할 겁니다. 일단 프로이트의 꿈의 어떤 해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프로이트는 꿈이 우리가 무의식 속에 억압된 어떤 욕망이나 그죠. 근데 또 프로이트는 좀 그걸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한정지었어요. 약간 성적 욕구 이런 걸로 그 아저씨 좀 변태잖아요. 네. 모든 맞아요. 거를 모든 걸 남근, 성적인 거. 남성의 문제는 응. 남근, 여성의 문제는 자궁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연관시켰잖아요. 그래서 비판도 많고 그리고 맞아요. 뭐 어떤 다른 심리학자들과 아니면은 종교 쪽 사람들과 마찰도 많았던 그런 그죠. 인물이죠. 아무튼 그런 무의식에 억압된 내용이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프로이트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우리 어떤 의식을 나눴거든요. 빙산으로 비유해가지고 예. 이드, 이드, 이고. 이고, 슈퍼이고, 슈퍼이고. 예, 의식과 무의식과 그 사이에 전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꿈은 이런 거예요. 딱 이 설명을 듣고 제가 이게 꿈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밤 사이에 우리의 의식은 휴식을 해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의식은 휴식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무의식이 네. 전의식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이에 있는 것.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전의식을 통해서 의식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인데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면은 네. 프로이트가 말하기로는 우리의 의식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아니면 세 단계. 요거를 한번 뭐 세 가지. 처음 세 가지.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드나 이고나 아니면 슈퍼이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없으면은 의식이 세 단계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사람의 정신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전의식이고 네. 하나는 무의식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설명이 필요했다 제가. 네,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네. 너무 얇게 준비해 와서 설명을 못했어요. 혹시 이제 꿈, 프로이트 처음 꿈. 들으시는 네. 분은 이거 개소리야 이럴 수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아무튼 그 무의식이 전의식을 통해서 의식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거예요. 네. 약간 삼투압 현상처럼 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전의식이 의식과 맞닿아 있잖아요. 네. 맞닿아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의식이 의식에 준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으로 투입될 때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만 이렇게 조금 변환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식이 무의식을 너무 인식해 버리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조금 의식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이렇게 조금 상징화한다 하죠. 그 비슷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의식은 좀 사람이 무의식은 억압하려고 그러고 네. 의식으로만 살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사람의 정신에는 무의식도 있는 건데 그걸 네. 안 좋은 이걸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억압한대요. 그래서 그 무의식이 이제 나오는 게 무의식 그대로 나와 버리면은 안 좋은 게 튀어나왔어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약간 상징처럼 바꿔. 네, 맞아요. 네. 상징처럼 이렇게 바꿔서 꿈에서 이게 표출을 시킨다. 네. 네. 그러니까 무의식의 발현이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을 때 네. 이게 무의식의 발현이지만 또 자극적이지 않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꿈을 꿔도 이게 꿈인지 잘 모르는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무의식에서 나온 거니까. 아니요, 무의식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틀어서. 교묘하게 상징화돼 틀어서 있으니까. 상징화시켜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의 이야기를 의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징화해서 꾸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 꿈인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 왜냐면 이거 잘 네. 저는 애당초에 사실 프로이트에 대해서 막 깊은 지식이 있진 않아서 네. 들으면서 이제 저는 완전 처음 듣는 정리를 사람. 하는 그런 네,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네. 무의식이 의식이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으로 넘어갈 때 의식이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네. 교묘하게 상징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악몽을 꿔도 사실 현실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꿈인 줄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만 상징화해가지고 발현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암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 배고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무의식이 나 지금 밥 먹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암호로 만들어서 그냥 빵을 보여주는 거죠. 빵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빵 뒤에는 뭔가 식욕이라든지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죠. 완벽한 프로이트. 네. 적 해석이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이제 프로이트는 짧게 끝내고 벌써요? 아니
이제 그냥 꿈에 뭐, 대한 해석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한 또 다른 심리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아들러나 아들러. 아니면 칼 융 이렇게 있는데 네. 그들도 잠깐 이제 좀 소개만 해드리자면 아들러는 프로이트랑은 좀 대척을 지는 관계에 있었고 네. 네. 그 해석을 좀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네. 결론적으로 아들러는 프로이트가 어떤 과거의 어떤 과거로 인한 무의식의 발현에 집중했다면 네. 이제 아들러는 꿈을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오히려 꿈의 해석은 과거의 어떤 것들을 분석하는 것보다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느끼냐 아니면 막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러면은 무의식이 과거를 통해서 무의식이 형성되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 거고 꿈이. 네. 네. 그럼 아들러는 내가 꿈을 꾼 그거를 가지고 네. 좀 뭐 분석을 한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 나는 꿈을 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프로이트적 꿈의 어떤 분석은 얘가 어떠한 어떤 무의식이 과거에 어떤 걸로 생긴 무의식이 발현됐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다라고 꿈을 해석하는데 네. 아들러는 이제 꿈을 꾼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 나는 꿈을 꾼 다음에 내가 너무 재밌었는지 아니면 뭔가 좀 무서웠는지 이러한 나의 어떤 꿈의 꿈에 대한 후의 반응들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꿈을 해석한다 뭐 이런 야 이게 어렵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괜찮은데요? 저는 네. 군대에 있을 때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심리학 책을 좀 읽었거든요. 저는 거의 프로이트 책만 읽었어요. 아들러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근데 군대 후임들이 이제 형들 있는데 네. 그 뭐지 교대 졸업하고 뭐 임용 붙어서 초등학교 교사 하다가 온 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형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대에서는 그 아들러 교육학이라 그런가? 아들러 교육학인가 그런 걸 배운대요. 근데 그게 이제 프로이트랑 다른 점이 프로이트는 과거의 어떤 경험들로 내 행동을 해석하는 거라면 아들러는 좀 반대로 이제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뭔가 내가 이 사건을 겪었으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고 프로이트는 이때까지 겪어온 거를 토대로 정해져 있는 거죠. 내 반응, 내 행동 반응들이 그런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 융은 조금 프로이트랑 맥락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듯 하다가요. 이제 프로이트가 너무 어떤 무의식과 결핍된 욕구에만 집중했다면 융은 이걸 현상학적으로 좀 풀어가지고 무의식적 메시지는 맞지만 그게 어떤 단편적인 성적 욕구의 표출이나 아니면 무의식의 표출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다양한 꿈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융의 어떤 꿈 해석 심리학의 특징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다양한 현상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꿈이기 때문에 꿈의 역할 중에 미래 예견적 역할을 하는 예지몽의 부분도 꿈의 역할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지몽이 있다. 그 융이 되게 뭐라고 했지? 약간 무당 같은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원어로 번역된 거는 못 봤는데 번역된 거 못 봐서 인터넷에서 구해서 칼 구스타프 융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썼던 책이 The Red Book이라고 빨간 책이라는 책을 쓰다가 중간에 죽었나? 아무튼 마지막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내 무의식에 내 모든 조상들의 무의식이 들어가 있다고. 약간 DNA에도 들어있고. 맞아. 그래서 내 그 꿈에서도 그런 조상을 만나는 게 내 모든 게 이미 조상이 했던 게 내 각인되어 있다는. 조상신이 들어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맞아요. 모든 능력 그 조상들이 했던 것들이 내가 지금 태어나도 그게 이미 들어가 있다는. 제 애기 보살. 등에 할아버지가 장군님. 엎여 계시는. 그 듣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약간 무당같이 말을 하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 그 우리가 얘기한 아들러나 프로이트나 융이나 다 어떤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인사이트가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는 시대였고 지금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나마 뭐 수면시 뭐 뇌파 분석 이런 걸 하면서 시도는 해보고 있잖아요.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는 이제 더더욱 힘들었던 거죠. 그런 게. 원래 그래서 사실은 이 심리학 가지고
그 보통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포퍼 아저씨 이야기할 때 네. 실증주의 막 네. 이거 하면서 네. 반증 불가능성 맞아요,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유사과학이라고 까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프로이트한테 누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프로이트는 다 슉슉 피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닌데 이거 응. 너 무의식인데? 거기서 증거 어디 있어 하면은 증거 없으니까 그 반증이 불가능하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맞아. 걸면 귀걸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프로이트가 정말 인류 의식 구조를 바꾼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보통 손에 꼽을 때 첫 네. 번째 다윈의 진화론, 네. 두 번째 아인슈타인의 빛의 상대성이, 네. 상대성으로. 세 번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인류의 인류의 의식 구조를 바꿔놨어요. 원래 꿈이라면 그냥 점치고 그죠. 막 그냥 나 오늘 좋은 일 있겠네, 없겠네, 네, 맞아요. 나쁜 일 생기겠네, 이 정도 약간 별거 아닌 영역에서 맞아요. 뭔가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가 있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나갈 수 네. 있는 그런 영역까지 학문의 영역으로 그쵸. 끌어올린 거죠. 딱 그 꿈은 프로이트 전의 꿈과 후의 꿈으로 나뉜다 하거든요. 음. 전의 꿈은 그런 거죠. 오컬트적인 그 부분. 미신적인 느낌이 좀 예. 강했고. 마치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나. 맞아요. 아무튼 약간 랩 가사 같았어.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나. 그리고 참고로 그 세 명 다 유대인이에요. 맞아요. 아무튼 예수님을 오컬트로 지금 비유하는. 아니요. 이단인가요?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희 근데? 그러니까 뭐 분석 심리학 뭐 이런 거 했어요. 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다가 융까지 얘기했죠.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아까 이렇게 빠노 형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뭐 무의식이 칼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맞아요. 나눠가지고 네.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상 문화, 어떤 컬처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공유하는 어떤 것들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 융은 모르지만 근데 진짜로 융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DNA에 조상신의 기억이 막 남아 있다. 조상신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문화적인 어떤 비유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문화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싶긴 해요. 비유적으로 표현. 혹시 저는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무슨 DNA에 조상신이 있다 막. 왜냐면 조상신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이거 왜냐면 저 똘똘한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은 좀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 왠 진짜 그러기 때문에 저 융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무튼 대학자인데. 거기까지 알아보고 너무 어려워서 여자친구한테 SOS를 쳤어요. 네. 잘 설명해 주던가요? 누구야 이제 프로이트가 이렇게 한다는데 혹시 뭐 알아? 했더니 난 프로이트를 싫어해. 아들러는 좋아했다가 지금은 싫어해. 융도 싫어해. 알았어 끊어. 공부 열심히 해. 아무튼 그만큼 심리학 전공자들한테도 프로이트, 아들러, 융의 어떤 정신 분석학이나 심리 분석학은 좀 어려운.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이구나. 그 모호한 표현들도 되게 많고 네. 그 논문 자체나 저서 같은 것도 꿈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학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그나마 합리적으로 내가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지 기둥을 쌓는 과정 중이었으니까 굉장히 표현을 애두른다거나 그렇죠. 비유가 엄청나다거나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서적 리뷰 같은 거 보면 꿈의 해석을 읽고 하는 얘기들도 조금씩 좀 달라요. 그렇죠. 네. 독자들이 이걸 이해하는 프로이트의 발언을 이해하는 것도 좀 달라가지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고전 프로이트로 대변되는 고전 심리학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아서 다 폐기됐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이제 그게 인류사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의식 구조를 바꾼 그 세 가지 중에 들어가니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내 생각들이 영감을 받게 해주는 저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정도죠. 아무튼 준비 부족으로 일단 전화가 그렇게 끝난 거예요. 전화가 더 알아보려고 했으나 더 알아보려 했으나 그렇게 끝나고 프로이트는 이 정도까지만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사실 진짜 너무 어려워서 사실 우리가 다 약간 이제 사실 준비는 이제 오몬디 씨가 맡아서 해주셨고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떠드는 거잖아요. 사실 방금 빠노 씨나 도코 씨 이야기했던 저도 심리학 수업을 들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기 네. 때문에 약간 틀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릴 수밖에 없죠. 교양인데
그 교양이 한참 전에 알게 된 교양이라 맞아요. 찌꺼기만 좀 남아 있어. 맞아요. 맞아. 약간 다 기억들 왜곡됐을 수도 있고 우리 머릿속에서 5년 전에 읽었던 책 음. 막 이런 느낌이라. 아유, 이런 거 주위에서 들어주시라. 이거 짚고 가야 돼요. 저희 프로가 약간 뭐 시사 맞아, 토론 맞아요. 이야기보다는 그냥 우리 술자리에서 맞아요. 얘기하는 그런 아, 근데 저 우리 안주거리들. 아는 척하기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지금 아는 척한 거거든요. 편집하면서 제가 다시 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다른 사람 말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말 중에 이거 맞나 하고 찾아보면 틀린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은 아무튼 조심.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 염두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저희 말씀 말에 한 끼로 전하면서. 듣고 한 끼로 흘렸습니다. 맞아요. 사실 현대 사회는 척이에요. 척. 맞아요. 척해야지. 아는 척해야지. 네. 있어 보이는 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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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동양 철학에 대해서 좀 있어 보이는 척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죠. 동양 쪽에서도 꿈이 사실 뭐 꿈 양놈들만 꾸나? 저 뭐야 동양인들도 꾸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거 어? 인종차별적 발언이 될 자 수도 있었던. 편집합니다. 자, 다시 권력이 있네. 우리 서양인 분들뿐만 아니라 네. 아이씨 괜히 하겠네. 아무튼 서양인 분들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 되게 좋아해요. 네. 아무튼간에 동양에서도 꿈을 꾸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번에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동양에 대한 꿈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가 있겠지만 중국하고 꿈 검색하니까 뭐 시진핑의 중국몽 이거밖에 안 나오고 진짜예요. 진짜 그거밖에 안 나와. 중국몽. 그 정도고 막 이제 티베트나 막 이제 정확히 밀교 수련하는데 꿈 같은 거 찾아보기에는 내용 찾아보니까 너무 좀 딥한 내용이고 이제 뭐라고 해야지 심오한 철학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루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일본의 케이스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랑 우리나라 얘기를 한국의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일본 얘기하면 그 항상 덕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의 연초가 되면 새해를 보내면 네. 금년에도 올해도 좋은 꿈 꿔요 이렇게 이렇게 복을 좋은 꿈 잠자리가 좋으라고 좋은 꿈 꾸라고 이제 일본어로 코토시모 에이유메 뭐 밑에네 이유메 발음이 좋으시네요. 원어민 같다. 하이 코토시 금년도 좋은 꿈 보세요. 꿈을 왜냐면 보라고 일본에서는 이제 유메오 미루 하잖아요. 미루. 아까 말한 그 동종 목적어가 네. 일본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꿈을 동종 목적어 뭔데? 아까 말했잖아 그 명사가 동사에서 나온 명사들 꾸다에서 나온 꿈 근데 이제 얼다에서 나온 일본에서는 얼음 이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연초에 꾸는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 한 해를 뭐라고 해야지 시작하는 이게 좋은 꿈을 꾸면 이번 올해는 정말 좋게 되겠구나. 새해에 꾸는 꿈을 네. 나쁜 꿈을 이번엔 좀 조심하고 살아야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일본에도 하츠유메라고 초몽이라고 한자로 초몽. 하츠유메 어떤 초인가요? 이게? 처음 초자. 초겠지.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긴 해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데 우리 뭐 꿈꾸면 돼지 꿈이 이거 정말 복 들어오겠다. 그렇죠. 재물복이 생긴다 막 얘기하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그 길하다고 생각되는 게 꿈에 나오는 길하다 생각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퀴즈인가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거는 조금 퀴즈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세 번째 거부터 공개. 네, 세 번째는 야채 한 종류인 가지 있잖아요. 가지? 네. 오, 되게 우회다. 내가 되게 정말 싫어하는 의외죠. 가지? 가지를 일본어로 나스비라고 읽는데 이 가자라고는 한자를 쓰거든요. 가지. 거. 아마 이 가지도 한자에서 온 걸 거예요. 같은 한자인데 나스라고도 읽고 나스비라고도 읽어요. 근데 이 나스라는 발음이 또 다른 한자가 이룰 성자를 그래서 나스라고 그냥 읽거든요. 약간 말장난식으로 네, 해서 똑같은 발음이니까 그래서 가지를 보는 꿈도 가지를 보면 나스 이번에 이루어지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예. 힌트. 일본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정답. 정답? 네코? 아닙니다. 네코? 네코가 뭐야? 고양이라는 일본어. 고양이. 정말 약간 객관화해서 생각해봐요.
일본 하면 원숭이? 애니? 일본 하면 아 왜 일본 원숭이 유명하잖아. 일본 원숭이 유명하지. 일본 하면 떠오르는 거. 수시. 온천? 일본에서 아마 제일 유명하다. 일본에서 제일 한번 유명하다. 야동인데. 아, 문제 어허. 유도하지 마요. 이거 지금 바란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의 네. 자연 유산이에요. 후지산. 정답입니다. 아, 꿈에 후지산이 나와요? 예, 꿈에 후지산이 나오면 이제 워낙에 일본인들에서는 신성하게 여기는 산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기원하러 복을 기원하러 이제 신토라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하고. 올라가고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돼지 이런 거 알죠? 동물. 까마귀. 붕어, 아, 잉어, 까마귀가 같으면 방어. 그 방어는 무슨 계속 방어 왜 계속 방어 지금 타령이 너무 달아올랐어. 몸이 달았어. 지금. 방어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방어 타령. 유추해 볼 수 있겠나요? 까치. 아, 약간 조류인 것 아닙니다. 같아요. 맞아요. 비둘기? 조류예요? 네. 아, 아닙니다. 참새? 아, 아닙니다. 일본 뭐지? 하면은 나 새거 기억나. 기러기. 학. 아니에요. 갈매기? 혹시 실존하는 새인가요? 네. 아 그래요? 학 아니에요? 오리. 아니에요. 오리도 치킨? 아니고. 칠면조. 굉장히 도도새? 예로부터 많이 키웠던 새예요. 꽝. 아, 독수리. 아니에요. 와 뭐지? 대머리 독수리. 매? 매다 매. 매구나. 정답입니다. 와. 매 일본어로 뭐라 하더라? 매를 매. 일본어로 매. 타카. 아 타카. 몰랐어. 타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타카는 다카이 할 때 높을 높다. 꼭자 쓰. 네. 어딘가 좀 이런 매를 본다 그러면 음. 나 승진하나? 아. 높은 자리에 가게 되나? 이런 아 식으로. 그럼 생각을 후지산은 그냥 신성한 곳이라서 좋은 거고 그리고 크기도 하고 예, 음. 일종의 민족 일본 예. 민족의 어떤 얼이 담겨 있는 뭐 예,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한라 백두산 예. 같은 근데 이제 매나 가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언어 유희가 있는. 언어 유희 같은 언어 그런 유희가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얘기는 이 정도고 네. 우리나라로 들어가 보시면 예로부터 고대인들은 이제 꿈이 어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전조다라고 그렇죠. 예지몽. 믿고 데자뷰. 그 꿈을 해석하는 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무당에 맞아요. 그죠. 저 한국만 그런 해몽가에. 거예요? 아니요. 더 다른 나이죠. 나라도 얼마든지 당연하죠. 고대인 그냥 옛날에 왜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거 보면은 아, 신녀들이 신점 치는 게 막 맞아요. 꿈에서 막 이런 걸 들어가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거의 루시드 드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길흉을 점치는 방법을 이제 막 개발해냈는데 꿈을 해석하는 거를 해몽이라고 하죠. 네. 꿈을 근거로 점을 미래를 점치는 것을 몽점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발음은 잘해야겠네요. 몽점. 예. 그 예로부터 이제 무속 신화인 제석본 불이라는 것도 있고 네, 네. 바리공주 이야기 아, 아시죠? 네. 알아요. 거기서도 이제 태몽이나 네. 해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고전 소설 주인공 아니면 신화의 주인공들 다 태몽으로 뭔가 잉태 사실을 알리고 맞아요. 네. 용이 물어왔다. 음. 그랬더니 배가 부르기 시작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꿈이 앞니를 예시해 준다, 예지해 준다는 고사는 우리들이 항상 해왔던 삼국 시대부터 항상 있어왔던. 그렇죠. 이게 주로 용, 학, 호랑이, 거북이. 네, 뭐 그런 동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신장생들, 네. 약간 느낌이. 굉장히 신령스러운 이미지. 그렇죠. 산신님 네. 이렇게 부르기도 산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된 인식을 근거로 꿈에 대한 풀이를 하는데 네. 보통 흉한 꿈이 길조라고 하잖아요. 나쁜 흉한 꿈이 길조라는 게 흉한 꿈이 아, 길죠. 흉한 그러니까 나쁜 꿈 꾸면 아. 현실이랑 반대다 이야기하는 거죠. 꿈과 현실이 반대된다. 이게 꿈이 심리적 보상작용이라는 심리학자의 견해와도 네. 이제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꿈 하면 사실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보편적으로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 최초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구운몽 금오신화는 아니구나. 아 틀렸다. 왜 이렇게 좋아해 짜증나게? 금오신화가 5개로 구성이 있는데 네. 2개가 꿈속 이야기예요. 꿈속. 그래서 남연부주지라는 그 편은 박생이라는 주인공이 저승에 가서 연부주 그러니까 그 저승의 왕과 세상의 염라대왕. 부조리에 대해 토론을 하는 내용. 오 진짜요? 네. 오 재밌다. 용궁부연록은 이것도 약간 항상 자주 등장하는 건데 한생이라는 남자가 용궁에 들어가서
상량문을 짓고 문을 지어요. 문. 네. 그래서 환대를 받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음. 둘 다 인간계가 아니라 이계로 여행하는 일종의 꿈이거든요. 네. 아 꿈속에서 한 거예요. 네. 꿈을 꿨는데 음. 용궁으로 가는 꿈. 꿈을 꿨는데 저승에 가서 왕과 토론하는. 그래서 그리고 구운몽 이 명작이죠. 숙종 때 지은 김만중의 구운몽은 불교적인 꿈의 해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세속의 부귀영화를 동경하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양소유가 된 거예요. 네. 양소유라는 양소유. 젊은 남자가 되어서 네. 예. 오랜만에 듣는다. 여덟 선녀의 환생인 미인들과 이제 연을 맺어서 네.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꿈에서 탁 깨가지고 네. 꿈 네. 해가지고 세상의 영욕이 모두 꿈과 같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네. 그리고 불도에 귀의하게 된다. 네. 그리고 이게 구운몽이 꿈의 세계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현실적 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꿈속에서. 네.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쁜 처첩을 누리면 뭐라고 해야지? 처첩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이상과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꿈을 다룬 이런 소설들이 전부 다 꿈을 꾸다잖아요. 꿈이 잠들었는 꿈도 있지만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대부분 표현한 거예요. 되게 프로이트 느낌이네요. 네. 잠깐 근데 모든 거에 다 프로이트 느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만 포기하세요. 불교의 공사상 모든 것은 허무다. 네. 허무함.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선이 대체로 한국인의 꿈에 많이 등장을 한대요. 진짜요? 아 어르신들이요? 네. 이제 신선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도 뭔가 어떤 할아버지가 등장하면 뭔가 나에게 길을 알려준다거나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아니, 신선이 로또 번호 알려준다는 게 너무 이렇게 웃기지? 그러면 진짜 1등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루시드 드림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의 상상일 수도 있잖아요. 나 아까 예. 구운몽 하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루시드 드림일 수도 있어. 오늘 간림. 아니 그게 아까 프로이트인가? 아니 이건 융이지 융. 이건 맞지, 융의 맞지. 집단 무의식. 맞아요. 아 진짜. 이런 신선의 그 상 있잖아요. 모습. 이 노인의 모습이 완숙된 자아의 다른 형상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상적인 인간상. 한국인이 생각하는 잠재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서민의 꿈에는 먹고 입는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꿈을 꾸면 먹을 것이 생긴다거나 청소하는 꿈을 꾸면 손님이 온다. 뭐 이런 해몽도 있고요. 맞아요. 그 꿈은 생활과 관련을 가지면 일종의 예지하는 기능이 우리나라에서 생긴다고 해몽들을 보면. 이빨 빠지는 꿈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맞아요. 좋은 꿈이잖아요. 그거. 네. 아 이빨 빠진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세요? 윗니가 빠지면 윗사람이 돌아가시는 거고 진짜? 아랫니가 빠지면 아랫사람이 죽는 거. 네, 좀 몰랐어. 근데 사실 뭐 그냥 미신이라서. 네, 그것도 뭐. 저번에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들었다 이거. 네. 꿈을 꿨는데 이빨이 몽땅 빠졌대요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조심하라고. 별일 없었어요. 그냥 저희 집안에서도 별일이 없었어요. 어머니 주변에도 별일이 없었어요. 되게 근데 무서우셨겠다. 약간. 그죠. 아무튼 이제 꿈에 그런 어떤 미래 예견적 거의 다 했어요. 네. 네, 꿈에 이 문학 작품에 꿈을 다루는 게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쳐내고 진짜 수백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로부터 삼국지사 때부터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하자면 꿈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된 꿈은 대체로 작자나 대중 이제 읽는 사람의 이상을 실현하는 낭만의 세계였고 뭐 현실계에서 불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천상에 가기도 하고 용궁에 가기도 하고 이계로 가기도 하고 그 신선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도교적 사고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막 신선이랑 바둑 뒀는데 맞아요. 나왔더니 다 막 내가 알던 옆집 사람이 손자가 장성해서 할배가 되어 있고 막 맞아요. 80년이 지나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도끼자루가 썩어 있었다. 맞아요.
그런 이상 실현의 세계였고 네. 자기 반성의 거울이 되기도 했죠. 뭐 이 정도예요. 네.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태몽 다들 뭐였어요? 저는 엄마가 산 중턱쯤에 네. 복숭아 밭이 있었는데 복숭아? 예, 거기서 여자 꿈 복숭아를 땄대요. 여자 꿈 아니에요? 복숭아? 모르겠어요. 안에 숨겨진 딸 낳는 꿈 아니야? 복숭아는? 복숭아 꿈꾸면 그러니까 도화라고 하죠. 응. 복숭아 꽃이 일종의 모르겠네요. 아무튼 복숭아를 땄대요. 엄청 많이. 태몽 알아요? 다 알죠. 저 태몽은 그거였어요. 딱 개천에서 용나는. 용? 진짜 갑자기 개천에서 용이 올라오는. 아니 그냥 어머니가 개천에서 이렇게 그냥 뭐 하다가 와, 용 올라간 용꿈 대통령 되는 거 아이가? 용꿈, 그니까. 예. 아 운이 진짜 대통령 되면 아니 뭐 용꿈 다 태몽 용 아니었어요? 저 태몽 뭐 있다는데 저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잉어였거든요. 아, 잉어도 좋다. 근데 독특한 게 저희 부모님이 꾸신 게 아니라 그 같은 아파트 사는 밑에 집 아저씨가 대신 꼬고 대신 꿨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 엄마한테 팔았어. 예,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당시 이제 신기하다. 옛날에는 그 아파트 살아도 같은 라인 사람들이랑 다 친하고 그랬잖아요. 옆집에 맨날 놀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꿈을 꿨는데 그 아파트 동네 사람들이랑 낚시를 갔대요. 네. 낚시를 가서 낚시를 하는데 잉어가 진짜 사람만한 잉어가 올라오더래. 사람만한 잉어를 이렇게 낚아가지고 잉어를 들어서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던져줬대.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속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딱 던졌는데 엄마가 그 앞치마로 잉어를 이렇게 팍 받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깨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태몽이다.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꿈을 팔았어. 꿈을 팔고 이제 제가 뭐 들어섰죠. 들어서고 이제 나을 때가 됐잖아요. 산부인과를 가서 이렇게 진통하고 막 기다리고 제가 좀 그 당시에 덩치가 컸어가지고 낳는데 엄청 오래 우량하였잖아요. 걸렸어요. 네.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앞에서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잠이 드신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등 기대고 앉아서 이렇게 조는데 그때 꿈을 꾸신 거예요. 꿈을 꿨는데 호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잉어 설마? 잉어가 이렇게 퐁 뛰어올랐는데 그때 의사가 와서 깨우더래. 나왔다고. 아직 오 대박. 아직 떨어지기 전에 아들 나왔다고. 와 이거 프로이트 아닌가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꾼 꿈이면은 그냥 뭐 의미부여라고 하겠는데 약간 다른 사람이 같은 꿈을 꿔가지고. 그것도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쳐냈거든요. 약간 공유몽 같은 거예요? 네. 궁금한데요? 두 사람이 같은 꿈 꾸는거나 여러 사람이 같은 꿈 꾸는. 그런 식의 어떤 공유몽적 태몽이었다. 근데 그런 거 있어. 갑자기 공유몽 하니까 좀 괴담 옛날 괴담 중에 그런 거 있는데 루시드 드림 꾸는 사람들에 대한 괴담이거든요. 이거 전 지난 시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디스맨인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루시드 드림에 나타나는 남자가 있다는 거. 나 이거 봤어. 근데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초상화를 그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린 게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와우. 저 사람 아니에요? 갑자기 공유몽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그것도 있잖아요. 공유몽이랑 사실 상관없는 건데 그 루시 드림 괴담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꿈속에서 꿈이라고 얘기하면 사람 거기 꿈에 나온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 오씨 그거 무섭다. 막 횡단보도 이런데 한번 해봐요. 꿈. 아니. 루시드 드림 할 때 한번 해보라고. 방금 귀여웠다. 근데 귀여웠다 이거 좀. 그거 아니에요? 꿈. 아니 노린 거 아니야 이거? 쳐다보려고 하는 줄 알았지. 지금 8화에 명장면. 뭐 없다고 지금 클립 따인다고. 그래. 어떻게 알았지? 자기 영상 지분 없다고 지금 열심히 하네. 나 웃겼어. 그리고 또 저희 작은 누나 태몽은 똥이었거든. 똥꿈이 좋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똥꿈은 저희 어머니가 3번 꾸셨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촌 사람이라서 벼 베고 나면 이 밑동이 남잖아요. 벼 밑동이. 그걸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많이 밟고 놀았대요. 맞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통통 뛰면서 그렇게 막 많이 놀았는데 밟을 때마다 똥으로 바뀌더래. 저게 밑에가 똥 푹푹푹 밟히더래.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시는데 그때 푸세식이잖아요. 볼일을 보시는데 그 밑에 있던 똥들이 역류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팍 다 뒤집어 썼대요. 최고의 꿈이다. 다 뒤집어 썼대요.
그 세 번째 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 작은 누나가 그 똥꿈의 주인이거든요. 돈 제일 잘 벌고 있습니다. 그 똥이 약간 돈이랑 관련된. 네, 그죠. 똥꿈 꾸면은 이제 돈이 들어온다. 맞아요. 신기하게 평소에는 그런 꿈 한 번도 안 꾸다가 딱 그런 어떤 출산 임박이나 이런 건 태몽이라는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이런 신기한 장르의 꿈을 자주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몽 꾼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엄청 생생하대요. 그게 안 까먹어진대요. 그게 진짜 너무 생생해서. 그리고 또 저는 재밌는 게 그 나오는 어떤 뭐라 그래야지? 물체라 그래야 되나? 나오는 이미지들, 대상.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잉어 꿈도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잉어 꿈 꾸는 사람들 많을 거고, 예. 복숭아나 뭐 이런 것도 많을 텐데 뭔가 용도 많아요. 용은 잘 없죠. 아 그래요? 아무튼 용은 한 잔다르크 정도 돼요. 아무튼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태몽을 다 공유한다는 게. 태몽도 루시드 드림으로 약간 설계하면은 이거 약간 저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일단 그런 꿈은 잘 안 꿔요. 뭐 이빨 빠지거나 막 이런 꿈 한 번도 꿔보면 다 개꿈만 꾸거든요. 네. 아까 말한 막 좀비 나오는 이런 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분들 태몽이라서 제가 사실 아까부터 말할까 말까 약간 고민한 건데 개꿈이라고? 그러니까 개꿈이 아니라 보통은 태몽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네.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이게 좋은 태몽이다 저게 나쁜 태몽이다 다 알고 계시니까 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잉어 나오는 꿈 거죠. 한번 네. 껐으니까 그리고 한 번 주제로 꿈을 사셨으니까 꿈에 대해서 사실 이게 만약에 잊어먹고 계셔도 머릿속에 무의식에 잠재돼 있긴 할 거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느 융이 순간 말한 발현된다는 거죠.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그쵸. 내용이에요. 네. 민족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상적으로 이제 뭐지? 좋은 게 습득된 그쵸. 체득이 이미 되어 있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맞아요. 맞아. 그런 게 이제 꿈으로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그런 게 길몽으로 여겨지지만은 뭐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잉어 꿈을 꿨다고 해서 그걸 태몽으로 여길까? 그럼요. 그런 이런 것. 그런 예시도 그러면 있어요. 문화적. 융 얘기할 때 돼지 꿈이 우리나라에서만 좋지 저기 그 힌두교 아무튼 뭐 그쪽에서 돼지 안 좋을 수도 꿈이 있지. 그리고 좋겠냐, 그 이런. 까마귀도 우리 고구려 하면 3조고 하잖아요. 맞아요. 까마귀가 길조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 가면 까마귀가 막 시체 먹고 그러니까 맞아요. 엄청 불운의 상징으로 맞아요. 보거든요. 그러니까 까만색. 이런 어떤 인식의 차이가 아마 융이 얘기한 집단 무의식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딱 그거예요. 결론은 융으로. 네, 융. 융이 그럼 짱이었던 걸로. 잘 끌고 왔네요. 여기까지. 이게 분량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끼워 넣으려고. 잘 끌고 왔네. 네, 그때 꿈 예전에 빠노 형이랑 네? 여행을 갔었는데 네네. 어디였지? 공주였나? 아 부여. 부여를 이제 빠노 형님이랑 저랑 다른 친구 한 명 해가지고 셋이서 여행 갔거든요. 네.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터미널에서 갑자기 빠노 형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오늘 꿈 진짜 좋은 거 꿨는데 이러는 거야. 무슨 꿈인데? 그러니까 뭐 자기 자취방에 네. 돼지가 들어와서 화장실에 똥을 싸고 갔는데 네. 변기예요? 변기에. 오씨 영리한데? 화장실 변기에 똥을 싸고 갔는데 똥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물을 내려도 물이 안 내려가고 계속 역류해서 넘쳐 흐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난리가 났지. 빨리 복권 사. 아 이거지. 빨리 복권 사.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복권을 3장을 샀죠. 네. 빠노 형님 거 하나, 제 거 하나, 그 친구 거 하나 3장 딱 했는데 즉석 복권 그냥.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별일 없었다는 말이죠. 근데 3장 샀는데 하나가 5,000원 당첨돼가지고 네. 5,000원 정도면은 그 5,000원으로 다시 샀어요. 아. 근데 꽝. 네, 꽝이었어. 뭐 스피드 이런 거는 뭐 되게 어려우니까. 네. 아무튼 자. 그런 살 이제 네, 정리를. 그러면은 뭐 꿈 이야기 사실 충분히 했죠. 뭐 네. 아쉬운 하고 싶은 이야기 더 있는 사람. 그 카일 융이 말이죠. 프로이트가 예전에 말한 게 아무튼 해보세요. 프로이트가 옛날에 말한 게. 아 빨리 그 루시드 드림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저번 주에 해봤잖아요. 죄송합니다. 할 수 없는 예.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아 근데 무서운 게 네. 그 루시드 드림 그 괴담 중에 하나가 자각몽에 들어갔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괴담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딱히 걱정을 안 해봤어요. 그거 약간 전 진짜 괴담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사실 그게 진짜 괴담인 게 루시드 드림에 들어갔는데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는 루시드 드림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도 바깥으로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건데.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잤다 깨는 건데 그 꿈 속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서 맞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거기서 못 깨어나는 거지. 실제 세상의 시간은 이렇게 멈춘 게 아닌데 뭔 소리야 지금? 이해했어요. 뭔 소리? 난 이게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꿈 안에서 꿈한 시간이 너무 늘어진 거야. 꿈 안 속의 시간이. 야, 꿈에서 한 470시간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1분이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못 깨는 거 아닐까? 진짜로 못 깨는 그래서 게 되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한 뭐 거기서 100년 정도 살다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아까 그 3년 군대 생활 그런 느낌으로. 근데 어차피 꿈은 램 수면 하는 동안에 꾸는 거기 때문에 네. 램 수면 어차피 3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면 돼요. 이랬는데 영화 같으면 집에 가서 잘까 했는데 카운터에 100년 딱 붙어 있고 꿈에서 그래서 뭔데 그게? 자, 편집하겠습니다. 카트. 웃기네. 근데 그나저나 오늘 저희 방송이 맞아요. 이거 뭐 그쵸 우리 뭐 아마 우리만 알고 있었을 텐데 네. 파일럿이었거든요. 저희가 4화까지. 뭐 4주까지. 네. 혹시 뭐 이거 하고 하차하실 분 있나요? 지금 손 드세요. 그건 아니죠. 손 드세요. 없어요? 1화부터 쭉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얘네가 4회까지 하고 파일럿이라 했는데 재밌으면 쭉 하고 아니면 뭐 그만둔다 했는데 어떻게 되려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근데 저 문제는 저희가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를 기대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에서 한 주 정도 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것도 안 정했어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인사할까요? 그럴까요? 그동안 행복했고 오랫동안 이 중에 뭐 한 명 바뀌어서 올 수도 있고 한 명 바뀌어서 오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아예 없을 수도 있어. 한 명만 없어지면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한 명 바뀌어서 다른 사람 한 명 불러가지고 4명이서 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좀 못했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 명 아예 자르고 셋이서만 한다? 그러면 너무 상처지. 약간 입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약간 사형 선고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름부터 바꿔야지. 이런 왜 자기라고 생각해? 아니 무슨 소리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몬디 씨 이야기하신 것처럼 16.9도의 시선 파일럿에서 4주는 아니고 이제 8주 동안 8개 에피소드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 뭐 했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네요. 소주, 군대, 게임, 애니 그리고 오늘 꿈까지 뭐 이것저것 주제 다뤄봤습니다. 뭐 사실 저희는 뭐 팟캐스트 제 생각에는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어떤 주제 할지 사실 고민이 되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뭐 굳이 저희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댓글 이런 거에 많이 남겨주시고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러면 소감 그럼 뭐 전체적인 소감 한번 할까요? 네. 이거 뭐 영원히 끝난다는 느낌으로 한번 영원히 끝난다는 느낌 그런 가정으로 한번. 오케이. 울어라 누구. 저부터 먼저 할게요. 어쨌든 노잼캐로 설명됐던 오몬디 8주가 지났을 때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발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 안 더듬으셨잖아요. 좀 더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돌아올 이제 기대되는 정규 개편 때는 더 성장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동안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뭐야? 좋습니다. 우리 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그럼 독고선 씨. 저는 사실 오늘이 파일럿의 마지막이라서 좀 사실 실제로 다 형님들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드릴 선물을 좀 준비해왔거든요. 뭐지?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난 좀 기대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사실 막 뻑키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무도 기대 안 앞에서 휴대폰 하고 있고. 아무튼 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계속 하지 않을까? 재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밌을 테고.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합시다. 자, 빠노 씨. 사실 처음에는 되게 급조한 듯한 이 모임이라서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게 2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채울 수 있을까 토크만으로 술도 없이. 그게 중요하죠. 빠노 씨는 진짜 술 없이는 잘 안 만나는 사람이라서 그게 중요하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파락까지 한 거 보면 야 다들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노력했구나. 네.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노력과 시덥잖은 얘기지만 웃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네. 이렇게 다시금 돌려볼 수 있게 기록되었구나. 기록되어서 기분이 좋고 심심할 때마다 볼 것 같아요. 저는. 아 근데 이 기록에 남은 게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첫 화 때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 정말 소주처럼 증발해버린다고. 그게 아쉬워서 시작한 거고 그 역할은 참 근데 그게 좋았다. 벌써 8시간 8개나 네, 넘게 쌓이니까 네. 참 신기하네요. 좋죠. 맞죠. 구독자도 좀 쌓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근데 슬슬 신경 쓰긴 해야 돼요. 이제. 뭔가 방법이 필요해. 그럼 야매 씨는 재밌었죠? 네, 저도 일단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재밌었다. 중심을 잘 잡아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칭찬 타임인가요? 더 해주세요. 없습니다 이제. 네, 좋았습니다. 저도 뭐 이거 하자고 해서 약간 사실 조금 일단은 던져놓고 술 먹다가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하자고 하고는 싶었는데 이게 막상 사람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하게 되니까 약간 부담이 조금 되긴 했거든요. 약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초반 오늘 또 사실 막 그렇게 제 스스로의 진행자의 롤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근데 그건 앞으로 잘해가면 될 거니까 그럼요. 네. 그게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네, 그렇습니다. 뭐 재밌었다. 네. 앞으로도 오몬디 또 하면 씨는 좀 된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농담입니다. 오래 하고 싶어요. 주눅 든다고. 농담. 나머지 농담, 오글거리는 농담. 얘기는 끝나고 저희 방어 먹으면서. 네. 자, 방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발. 저희끼리 더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 좋았다. 아, 예, 네. 일단 뭐 16.9도의 시선 그럼 이제 파일럿 방송은 여기서 끝내고 네. 예,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아마도 빠른 시일 내로.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랫동안 빨리 마무리해 빨리. 자, 그럼 네. 마무리가 안 그동안 뭐 되죠.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